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0억을 벌 아이디어는 모두의 머릿속에 이미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이 방법으로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그리고 세계 최초 여성 억만장자, 이런 놀라운 타이틀을 가진 사라 블레이클리. 심지어 그녀의 성공은 투자자 없이 자신의 힘으로만 이룬 진정한 자수성가입니다. 다른 억만장자들은 자신의 회사를 상장하거나 혹은 만든 기업을 매각하며 부자가 되었지만 사라는 자신이 만든 기업인 스팽스를 매각하지도 상장하지도 않고 100%의 지분을 가진 상태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많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제 성공은 아주 작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000억을 버는 사업은 모두의 머릿속에 있어요. 이런 말을 남긴 사라 블레이클리. 그리고 역시나 그녀의 엄청난 성공 뒤에는 이 문장을 대변하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런 억만장자 사라 블레이클리의 짧은 스토리와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라 블레이클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항상 실패를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제 남동생이 어릴 때부터 매주 어떤 실패를 했는지 물어보셨고 아무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저희에게 실망을 하셨죠. 그렇게 저는 항상 실패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교육은 실패에 대한 그녀의 감정을 바꿨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 실패로서 아버지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16살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그녀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전거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게 되죠. 사라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그 위기는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나시며 저에게 한 테이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테이프는 웨인 다이어의 How to be a No Limit Person. 이 테이프를 저에게 쥐어주시며 이런 말을 하셨죠. 사랑하는 딸아, 내 생에 가장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이 테이프를 너의 나이가 아니라 40이 넘어 알게 된 거란다. 아버지는 이런 말을 저에게 하시고서 떠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듣게 된 테이프, 그 속엔 심상화, 끌어당김의 법칙, 남들의 의견을 신경 쓰지 않는 법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테이프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었죠.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는 말해줬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모든 배움을 그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Mindset is everything. 올바른 마인셋, 생각 방식이 전부다. 그렇게 그녀는 너무도 소중한 인사이트를 얻었죠. 물론 지금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인사이트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라.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바로 풀리진 않았습니다. 상당히 오랜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거든요. 사라의 부모님은 그녀가 변호사가 되길 원하셨고 그녀는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수년간 공부를 해 로스쿨 시험을 준비했지만 2번이나 떨어지며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그리곤 이곳저곳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그녀는 당시 유행했던 팩스 기계를 가정집에 파는 방문 판매원이 되고 말죠. 때론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며 부족한 돈을 벌기도 했어요. 사라는 그때 그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너무도 많은 거절을 마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앞에서 제 명함을 찢어버렸고 소리를 치며 저를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었죠.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심지어 그녀가 팔았던 덴카라는 팩스머신은 유명하지 않은 저렴한 브랜드였다고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캐논의 팩스를 선호했지만 사라가 팔았던 기계는 싸고 질이 좋지 않다는 이미지가 강했죠. 그래도 그녀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히려 제품의 가격을 캐논보다 더 높게 책정했고 사람들은 모두가 선호하는 캐논보다 높은 가격인 덴카의 팩스에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사람들의 심리에 집중했습니다. 때로는 싼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코미디를 하며 배운 유머를 통해 사람들의 시간을 사는 법을 배웠죠. 이렇게 그녀는 3년간 팩스를 팔며 세일즈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던 하루 사라는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참아왔던 울음이 터지고 말죠.
제가 생각해온 인생은 이게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고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만 같았죠. 그렇게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했고 일을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그녀는 노트에 자신의 꿈을 적게 돼요.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발명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는 것. 하지만 역시나 인생은 바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던 그녀는 계속 팩스 머신을 팔았고 그 와중 인생을 바꿀 그 순간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2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고 드디어 인생을 바꿀 그 아이디어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제가 파티를 가려고 옷을 고르는데 가장 아끼던 흰색 바지를 입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속옷 자국이 날까 너무 걱정이 됐죠. 그러다 제 머릿속을 스쳐간 아이디어, 속옷이 아닌 스타킹을 잘라서 입으면 어떨까? 그렇게 저는 스타킹을 무릎 위로 자른 후 그 위에 흰 바지를 입었고 속옷 자국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처한 문제 앞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비밀리에 행동에 옮겼죠.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이에요. 그녀는 말해요. 저는 팩스머신을 팔면서 매일 저녁과 주말을 바쳐 스팽스를 만들기 위해 투자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제 아이디어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남들의 생각 혹은 아이디어를 듣고 그게 될까? 그 생각은 별로인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의도치 않게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이디어가 왜 좋은지 변명과 이유를 만들기 바빠지죠. 그렇게 엄청난 시간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감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전 그 아이디어를 혼자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변명, 이유를 만들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지 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 쏟는 시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무려 2년간 혼자 준비하며 자신이 자른 스타킹 디자인을 바꿔갔고 도서관에서 밤을 새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허청에 등록도 했어요. 그리고 무려 7년간 팩스를 팔며 모은 돈 500만 원을 투자해 스팽스라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을 그녀는 이렇게 기억하죠. 방문 판매원이었던 7년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방문 판매를 할 때처럼 수백 통의 전화를 했고 딱 15분이면 된다고 설득했어요. 니먼 마커스라는 큰 백화점의 바이어를 만나서는 제가 직접 스팽스 제품을 입어보고 또 그녀에게 입혀보며 판매를 하기도 했죠. 제가 20대를 바친 7년의 경험은 바이어들이 제게 준 15분을 1초도 낭비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녀는 자신의 제품이 입점한 매장을 직접 발로 뛰며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제품이 진열된 위치를 바꾸기도 고객들과 대화를 하며 고충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태도와 노력에 스팽스라는 브랜드는 무려 16년간 광고 한 번 없이 고객들의 입소문에 의해 퍼져나갔고 50개국에 판매되며 엄청난 성공을 이루게 되죠. 현재 그녀의 순자산은 2조가 넘습니다. 사라는 말해요. 저는 비즈니스 스쿨을 다니지도 않았고 리테일이나 패션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스팽스는 단지 제가 가진 문제점을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항상 불만이 있던 그 부분을 해결한 것 뿐이죠. 그리고 누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고 그 아이디어는 1000억을 버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저의 아이디어는 이미 존재하는 상품에 약간의 변화를 주며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녀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져온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시작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그녀에겐 1000억짜리 아이디어를 찾는 그런 간단하지만 특별한 과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항상 어딘가 비어있는 부분을 보려 합니다. 익숙함, 당연함 속에서 무언가를 관찰하려고 하죠. 뭘 보든지 진화, 발전되지 않은 물건은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세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는 빠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되는 게 많지만 때론 수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해요. 저 책상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 저 디자인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저게 가장 효율적이고 최고의 디자인일까? 아니면 뭔가 다르게 바꿔볼 수 있을까? 사라는 이런 한 줄의 아이디어를 항상 생각하고 자신의 이메일에 보내놓은 뒤 메모장에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비서는 그 아이디어들이 적힌 노트가 무려 99페이지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소한 질문 습관은 천문학적인 부를 가져다 줬습니다. 심지어 스팽스가 남성 의리로 확장한 이유가 바로 이런 생각법 때문이었거든요. 제 자신에게 꾸준히 질문을 해나가다 보니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성 속옷이 발명된 때는 1918년. 그동안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전 방식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남동생과 남편에게 물었어요. 목이 잘 늘어나서 얼마 입지 못하거나 겉옷에 넣어 입을 때는 옷감이 많이 남아 불편하다. 그래서 전 원단에 탄력이 좋은 섬유를 섞어 쉽게 늘어나지 않게 했고 더 슬림하게 제작해서 넣어 입을 때 여분의 옷감이 남지 않게 했죠. 또한 그녀는 화가 난 고객들로부터 답을 찾기도 했습니다. 양팔이 없는 상의인 슬리브리스 스타일 또는 나시라고 불리는 옷은 여름에만 입거나 가디건 혹은 외투에 걸쳐야 입을 수 있기에 엄청난 불만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슬리브리스 안에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컬러의 암타이트를 만들어서 겨울이나 가을에도 슬리브리스 안에 입을 수 있도록 새로운 옵션을 발명했습니다. 심지어 그 제품은 별도의 비용 없이 스타킹을 만드는 기계로 쉽게 만들 수 있었죠. 이처럼 사라 블레이클리의 아이디어는 로켓을 만드는 것처럼 복잡하지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나 생각해 본 적 있는 그런 불평으로부터 만들어졌죠. 그러니 여러분도 주변에서 불편하게 하는 무언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부분을 곱씹어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비밀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녀의 두 번째 비밀, 사람들의 예상과 직관, 그 반대편을 보기. 사라는 남들의 직관 반대편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만든 제품에 특허권을 등록한 이유가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재산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마케팅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죠. 앞서 말한 것처럼 그녀는 첫 16년간 한 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지만 자신이 가진 패턴을 베끼려는 브랜드들의 술수에 오히려 자신의 제품이 광고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 다른 사업가나 투자자들이 그녀의 아이디어를 알아주지 않거나 무시할 때 반대로 이런 생각을 했죠. 이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를 몰라주는 이유는 내 아이디어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란 증거구나. 이처럼 그녀는 거절을 긍정의 표식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갔습니다. 얼마 전 채널에서 다룬 억만장자 세이진의 비밀, 사람들이 지금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5년 후엔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일을 하라. 마찬가지로 사라도 다른 사람의 질타를 오히려 새로움의 증거로 받아들였죠. 물론 그녀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6살, 마인드의 중요성을 깨달았지만 수많은 우여곡절과 실패를 겪었죠. 그리고 20대엔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기 싫은 일을 꾸준히 해나가며 매일 저녁과 주말을 바쳐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심지어 사업이 성공하며 커져갈 때도 직접 발로 뛰며 고객들의 고충을 듣고 또 투자자들의 유혹에도 투자를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기업을 유지했죠. 그렇게 만들어진 여성 최초 자수성가 억만장자,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이란 타이틀. 이런 사라 블레이클리의 스토리를 듣는 많은 분들이 누구나 지나치는 당연함, 익숙함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 가치를 찾고 또 지나가는 남들의 질타 혹은 비난 속에서 새로움과 성공의 증거를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